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림동에서 조선족이 경찰을 폭행하는 영상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주제는 경찰의 폭행이 아닌 폭행당한 남자 경찰과 함께 있던 여경의 부족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건에 뒤이어 KBS에서는 영상의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여성 혐오를 모는 왜곡 보도를 하여 더욱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과 KBS 거짓 뉴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40, 50대의 조선족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술에 취한 조선족은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는 이내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당한 남성 경찰은 재빠르게 폭행한 조선족의 팔을 꺾어 제압하지만, 제압당한 조선족의 일행이 남자 경찰을 밀어내고자 하자 남자 경찰의 파트너였던 여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만 만취한 취객이던 조선족이 한 손으로 여경을 밀자 밀려나고,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급속도로 번지자 각 언론사에서도 이를 앞다투어 조명하며 뉴스화시켰는데, KBS에서는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여성 혐오로 모는 왜곡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언론사도 아닌 국가의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은 더욱더 불붙게 되는데, KBS에서 다룬 내용은 영상 속에서 등장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는 일부만 보고 판단하였으며 여성 혐오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문제이다 라고 꼬집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게도 여경이 여자라서 욕을 한 게 아니라 경찰로서 경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후 KBS에서는 사과도 없이 새벽 1시경 조용히 해당 보도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였고, 이후 새로운 영상과 기사를 바꾸어 업로드하고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비관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요직에서 근무하는 경관조차 버닝썬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과 방송사와의 커넥션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에서 여경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취 상태의 폭행 취객이 남자 경찰에게 제압당한 후 또 다른 취객이 달려드는 와중에 여경은 적극적으로 남경을 방어하거나 달려드는 취객을 제지하려는 자세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달려드는 또 다른 취객이 흉기를 가졌거나 거센 폭력을 휘둘렀다면 남자 경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불과 5일 전 대림동에서 조선족이 휘두른 칼에 경찰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죠. 부족한 경찰의 자세는 추가된 영상의 이후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여경이 홀로 취객을 제압하기 어려웠는지 인근의 시민에게 범죄자 체포를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이란 공무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민에게 체포를 명령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근무 태만의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민에게 도움을 처한 여경은 스스로가 지나가는 시민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 정황상 폭행을 당한 남경과 파트너 여경은 조선족 취객을 경간 폭행의 혐의로 제압하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은 해당 조선족과는 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이죠. 즉, 여경의 요청으로 시민이 조선족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추후 조선족 취객이 이 시민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그 누구도 이 시민을 구제해줄 수는 없습니다. 즉,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여경은 그 자질을 질타받아야 하죠. 이번 사건과 맞물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여성들이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로 찬반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는 없지만,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집에 강력 범죄가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자질이 부족한 여경 2명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